안녕하세요, 우쌤입니다. 오늘도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두 보셨다시피 한국은 팔레스타인전에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안 좋고 그렇지만 중동에서는 한국 원전에서 무승부를 이룰 수 있는 팔레스타인 팀이 환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축구 연맹에서 축하의 게시글을 올렸고, 많은 스포츠 매체에서 팔레스타인 팀의 무승부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중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승리 맛이 나는 무승부다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여겨지는 대한민국 상대로 골을 먹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은, 팔레스타인 경기는 그냥 첫 번째 경기이고, 첫 번째 경기에서 졌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위험한 상황이 되거나 본선에 나가지 못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팬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이제 다음 경기를 위해서 더 잘 준비해서 나가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 상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만, 공식명이 오만 술탄국인데, 오만 축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오만 축구 연맹 자체가 70년대 초반에 처음 설립됐고, 오만 축구 국가대표도 나갈 수 있는 국제대회가 아시아컵은 가장 크고, 걸프컵 대회도 있고, 아니면 서아시아 축구 대회 외에는 신선 대회에 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이룬 적이 없고, 걸프 대회,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끼리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축구 대회인데, 오만 축구팀이 딱 두 번만 우승한 경력이 있어요. 또한 오만 국내 리그도 예전부터 있었지만, 그래도 2013, 2014 그 시즌부터 처음으로 오만의 프로축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프로축구 리그가 시작한 지 한 10년, 11년밖에 안 된 그런 프로축구의 생소한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팬들이 알만한 그 오만 출신 축구 선수가, 오만 축구라면 우리가 무조건 언급해야 할 그런 선수가 있어요. 바로 오만 국가대표 골키퍼 알리 알합시 골키퍼는 유일하게 오만 축구 선수로서 이제 유럽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빅리그들 중에서 가장 치열한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경력이 있는 선수예요. 알리 알합시는 2003년에 이제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오만에는 프로 축구 리그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언젠가 오만을 떠나서 유럽에서 뛴다는 말을 그때 국가대표 골키퍼 감독한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랬는데, 노르웨이에서 3년 뛰다가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영국으로 가게 된 계기가 노르웨이에서 2년 연속 노르웨이 최우수 골키퍼라는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볼톤 FC가 그 선수를 주시하다가 영입시켰지만 4년 동안이나 경기를 거의 출전시키지 않아서, 이제 위건 FC에서 처음 영입 오퍼를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동의했어요. 그리고 위건에서 이제 자기만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최초로 아랍 출신 골키퍼로서 프리미어 리그의 팀의 주장 왕잔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곧 대한민국과 붙게 될 오만의 스쿼드들 중에 우리가 알만한 선수, 아니면 주목할 만한 선수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수는 오만 내부 리그 아니면 가까운 걸프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 나라의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만은 특정 선수를 정해서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팀은 아니고, 오히려 팀 플레이에 많이 의존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활동하는 선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만은 오히려 팀 플레이, 즉 패스 게임을 많이 하고 점유율이 높은 그런 팀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패스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공을 돌리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경기를 하는 그런 팀이에요. 최근에 오만 팀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오만 팀은 바로 지난 아시아컵에 참석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이 있는 조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지고, 태국과 비기고, 키르기스탄과 비기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이 오만의 최근 성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월드컵에선 오만은 이번이 처음 아니고 사실 네 번째입니다. 그 전에 세 번째 예선까지 올라왔지만 결과를 보면 7승 11패 8무 큰 성적을 내지 못하고 매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면서 오만 연맹에서 감독 교체 필요성을 느껴서 유럽, 동유럽, 체코 감독인 야로슬라브 실하비 감독을 선임하는데, 그 감독은 유럽에서 경험이 많은 감독으로서 선수들의 플레이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감독이 오고 나서 오만은 이번에 이라크 전까지 5번 경기를 치렀는데, 이라크 전까지는 4경기 중에 말레이시아를 2번 이기고 대만을 이기고 키르기스탄과 똑같이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에서 오만의 기준으로 이라크 원정에서 13분 만에 실점 하나 하고 경기가 0대1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감독의 5번째 경기 중에 3번은 이겼고 1번은 비겼고 1번은 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라크 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 경기에서 오만은 점유율을 58%나 낼 수 있었어요. 팀이 지고 있는 경기이긴 하지만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도 골을 소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라크 골문에 골을 넣으려고 하는 기회가 11번이나 나왔지만 그래도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해서 사실 위험한 찬스는 0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찬스는 사이드에서 만들어서 크로스를 하는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시도해 봤는데, 이제 제가 오만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게 바로 측면 플레이예요. 오만의 대부분 공격 기회가 측면에서 시작되고 상대팀 박스 안에서 끝납니다. 크로스를 많이 시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만은 상대팀 박스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선수 3명이 볼을 돌리다가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전형적인 측면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이에요. 약간 오만은 축구 철학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공격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센터 침투는 없어요. 막 스루 패스를 해서 1대1 상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티키타카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계획은 많이 없고, 웬만하면 압박이 많이 없는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많이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팀, 즉 이번에 대한민국 윙백이라든지 아니면 윙어 선수들이 오만의 사이드를 맡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오만의 입장에서 공격 기회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오만의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만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전술이 바로 측면 공격이기 때문이에요. 오만이 최근에 넣었던 8골 중에 5골이나 측면에서 크로스를 해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들어간 골들이에요. 그 정도로 측면 공격을 많이 펼치려고 하는 그런 팀입니다.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강점이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하면 오만 상대로 수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만 팀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좀 예외적인 부분인데, 그게 바로 나이가 많은 선수가 많습니다. 이번에 오만의 평균 연령이 30대예요.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감독 교체가 되면서 오히려 나이가 많은 선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이 주력이 되는 그런 팀이 될 것 같아요. 속도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좀 움직임을 덜 가지면서 컨트롤 많이 하고 지시 많이 하는 선수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약점은 바로 강점으로 인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측면에서 공격 시도를 많이 하다 보니 거기서 한번 뺏기면 항상 공간이 있어요. 뒷공간이 넓은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만의 최근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항상 수비 라인에서 선수와 선수 간의 거리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상대팀 공격수가 볼을 잡게 되면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오만은 공중볼에 좀 약한 편이에요. 오만이 크로스를 통해서 볼을 많이 나오려고 하지만 동시에 크로스볼을 통해서 오만이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에서 크로스 찬스가 오면 그것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비수들 간에 이렇게 간격이 넓다 보니 중간 침투에도 약하기도 하고, 티키타카, 특히 빠른 볼 돌리기 앞에서 금방 공을 못 찾게 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골키퍼와 직접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약점인데 볼 전환 시 커버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공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전환을 할 때 항상 왼쪽에 있는 선수가 늦어요. 커버하러 갈 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볼을 완전히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수비수가 접근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얼마든지 패스를 하거나 다시 전환하거나 아니면 크로스를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만 수비수들이 좀 늦게 접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만은 이제 아래에서 앞으로 공격 전개를 할 때 압박을 하면 이제 공격 전개 상황에서 오만이 공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오만의 슈퍼스타 아니면 오만의 에이스 이런 선수는 없고 오만은 그냥 한 팀으로 보시면 됩니다. 팀플레이를 많이 중시하고 팀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 특정 선수가 몇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만은 이번에 이라크한테 졌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라크한테 대패를 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오만의 기준으로 원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라크의 축구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1대0 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오만이 그만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오만의 홈그라운드인 술탄 카보스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하는 거고 이미 한번 졌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전술도 준비했을 거고 선수들한테도 얼마든지 이기려고 하는 동기가 있을 거니까 너무 만만한 상대이거나 아니면 뭐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